저희 남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63살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보수를 지지했고 지금은 소장님 말씀을 듣고 혁명 20일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호남 사람이라 민주당만 믿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야기가 나오면 싸우게 되어 가급적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소장님 이야기만 하면 안 좋게 말하다가 남편도 소장님 방송을 듣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정신 차리겠다 생각했는데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것을 요 며칠 전에 알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앉자마자 방송에 민주당 인사들이 나와 아주 심하게 국민의힘을 욕하는데 얼마나 크게 틀었는지 머리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아주머니가 누구 빨갱이 교육시키냐고 소리 줄이라고 하니까 운전기사가 듣기 싫으면 내리라고 받아치고 뒷좌석에 있는 분도 앞으로 와서 뒤에도 너무 시끄러우니 소리 좀 줄여달라고 하니까 못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운전기사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일어서서 운전기사한테 이런 방송을 혼자 듣던지 소리를 줄여달라니까 저보고 듣기 싫으면 내리라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하고 신고한다니까 신고하라고 해서 안양시청 교통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가 되어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라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더군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남편한테 며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듣더니 왜 거기서 그런 소리를 하냐며 그러다 맞으면 어떡할 거냐며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편이 되어서 힘들었겠구나 그런 운전기사도 다 있나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너무 서운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남편은 제가 잘못됐다고 하고 저는 남편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불쌍한 생각까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전기사를 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운전기사는 너무 당당하고 듣기 싫으면 내리라고 해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사연 잘 들으셨죠? 요즘 닥터 화항이 이 사연 보내신 분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사연 보내신 분들을 무조건 위로하고 얼마나 힘드시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분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다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그걸 단지 위로한다고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고민은요. 이 스테레오타입, 상투적인 형태의 사고의 반복 이런 것들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그야말로 이 파격적으로 판을 깨야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신 분요. 고향이 호남인 남편분이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혁명 20일을 지지하는 생각을 가진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하고 정치 이야기만 놓으면 황장수 소장은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게 말해왔는데 근데 어느 날 방송을 듣는 것 같아서 정신 차리겠다 생각했는데 안 변한다는 걸 알고 실망을 크게 느꼈다는 겁니다. 사연이 하나 있었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기사가 이 민주당 지지하는 좌파 유튜버를 크게 틀어놔서 이분뿐만 아니라 한 두어 사람이 소리 낮춰라 이렇게 항의를 해도 듣기 싫으면 내리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양시청에 신고하고 자기 목적지가 돼서 내렸는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그러다가 너 혼나고 호되게 당할 수 있는데 왜 그랬냐 하고 오히려 자기를 나무라더라. 그래서 내 편을 안 들고 운전기사 편을 드는 그 남편이 너무 섭섭해서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 이 이야기죠. 제가 살면서 한국에서 상당히 간과하는 부분들이 결혼을 할 때는 젊은 남녀가 서로가 좋아서 고향이 다르고 정치 의식이 달라도 결혼을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연애하면서 네가 민주당 지지하냐 네가 무슨 국민의힘 지지하냐 이런 걸 가지고요.
그때는 서로 간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지요. 그래서 그런 건 별로 따지지도 안 하고 연애할 때 뭐 누가 정치 이야기 잘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향이 달라도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한 사람이 상대편에 전적으로 맞추지 않으면요. 결국 이런 문제가 갈수록 골마서 터져 나와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같이 살아도 점점 벽을 치게 되고 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어떤 사람은요, 부부 두 사람이 유학 가서 만나가, 해외 유학.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둘 다 아주 전문직이고 높은 상류층 수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를 겪고 결국은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런 집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는 이런 의식 표현들이 좀 덜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40, 50, 60 되어가면 정치적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상대에게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일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생활도 바쁘고 직장 생활부터 또 가정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바빠서 정치적인 의식이 뒤로 좀 밀렸다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은퇴에 다가오면 그것이 스스로 늘어나는 시간과 함께 정치적 의식이 강하게 표출됩니다. 또 은퇴할 무렵이 되면 이런저런 사회적 불만을 가지기 십상인데 그것이 정치의식과 결합이 되죠. 잠재되어 있던 자기의 지지 정치의식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30대, 40대부터 이런 것들이 부딪히기 시작하고 또 결혼을 하면서 이제 애를 놓으면 이제 애를 봐주러 장모님이나 뭐 이렇게 옵니다. 특히 또 처갓집이 많이 기대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 처갓집이 만약에 이제 고향이 다른 확고한 정치적인 의식을 가진 쪽이다 이러면 애들 교육에도 또 그런 것들이 주입되고요. 점점 마누라 그리고 처가 장인 장모 또 자식들까지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고민들을 호소하는 사람까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요 근래 미국에서 정치적인 의식이 다른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지방과 결혼하는 부분에 온 가족이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대체로 미국에 보면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가족별로 그런 대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처럼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예 정치적으로 의식이 다르면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그걸 드러내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연애하다가 결혼하려 하다 보니까 정치적 의식이 너무 달라서 헤어졌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기사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가 극단적인 대립을 가지 않아서 정당의 지지자들도 극단성을 별로 드러내지 않았는데 요 근래 보면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가 매우 극단적인 충돌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대방에 대해서 극단적인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 일어나는 개딸이나 이런 것들도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의 심화의 후유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개딸하는 집의 아들과 김건희 지지 클럽에 있는 집안의 딸이 결혼하게 되면 개딸과 김건희 클럽이 서로 결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짚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한국의 상대방의 개인적 조건 그리고 집안의 경제적 상태 이런 거를 보지요. 정치적인 부분을 별로 안 따져요. 아니 그야 어떻게 되겠지 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막상 결혼식 때 온갖 서약이나 약속들을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마나 아무 의미 없는 추상적인 약속이나 서약들을 많이 하지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견해차가 뚜렷한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절대로 그런 것들로 충돌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결혼식에서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에서는 그야말로 신성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라는 헛소리나 약속을 받지,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다른 여러 가지 견해차를 가정에서 드러내지 않고 그걸 서로 원만하게 수습해 가는 노력을 하겠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결혼이 굉장히 위선적인 게, 결혼할 때 지역이 다르면 대체로 정치적 견해도 다르기 쉽죠. 그런 결혼을 하게 될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짚어야 되는데 짚지 않죠. 그러고는 살아가면서 이제 서로가 익숙해졌다 싶을 때 어느 시점부터 노골적으로 그런 성향이 표출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아무리 부부지만 그렇게 싫은 사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이야기를 내 앞에서 매번 하게 되면 저게 내 마누라가 맞나? 내 남편이 맞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부부간에도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다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의 의문이 오게 되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앞에서 TV를 보다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반대 진영을 욕하고 내들으라고, 그럼 그걸 듣는 내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제 그때부터는 그것이 폭력이 되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사는데 생활을 주로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TV 뉴스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치 이야기가 끼어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앞에서 뻔히 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 나의 정치적 성향을 욕을 하고 비판하고 내가 죽도록 싫은 그쪽 진영의 정치 성향을 지지하고 또 그쪽 정치인들을 갖다가 추앙하면 그때는 얼마나 싫겠어요. 솔직히 저 같아도 같이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면 못 살겠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젊었을 때는 조금 덜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고집이 쌓이고 좀 꼰대가 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게 되면요, 이제 그때 분명한 경고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다시 이런 정치적인 의견을 나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밥 먹다가나 TV를 보다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는 이혼하겠다고 분명히 통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싫어하는 말을 수시로 반복적으로 던지는 거는요, 그거는 일종의 폭력이고 인격에 대한 무시고 협박이고 강요지요. 부부관계가 인격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 강요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싫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죠. 한국 같은 나라에서 정치적 대립이 극심한데 어떤 사람은 이재명이가 엄청나게 싫을 거고 어떤 사람은 윤석열이 엄청나게 싫을 겁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산다면 적어도 이재명이나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요. 또 서로 간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은 TV의 뉴스 시간에도 뉴스를 틀지 말고 다른 걸 틀어놓는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선거가 다가오거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 그런 이야기를 일체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부부한테 니는 내 정치의식을 100% 존중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또 권유한다고 설득도 안 됩니다. 이분이 이런 부분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데 안 됩니다. 66이나 되신 그 남편분이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자기 속성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것은 정치가 거의 사회 문화적으로 습득이 되어가 자기한테 그 철학이 돼버린 겁니다. 개똥 철학이지만 철학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네 생각을 바꿔라 한다고 바꿔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자꾸 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바꿔지겠지라고 기대는 저버리세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니하고 정치적 의견이 아주 다르고 그런 것이 싫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서로가 싫은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자.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싫어하는 정치 이야기를 반복하고 먼저 언급하고 그렇게 나 앞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내가 이혼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해 줘야 돼요. 나도 네 앞에서 내 정치적 견해를 말하지 않겠다. 너도 말하지 마라. 서로 간에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개무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부 간에 같이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요, 이걸 방치해서 계속 반복되면요, 요즘 이야기하는 황혼이혼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가정에서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딱 불러서 정색을 하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네 정치적 성향을 따라갈 수도 없고 네가 내 정치적 성향을 따라올 수도 없으니까 다른 거는 다른 걸로 정리하자. 다만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로 싸울 그런 언급들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네가 정치 이야기를 내 앞에서 꺼내지 말고 나도 내 정치 이야기를 네 앞에서 꺼내지 않고 투표소 안에 가서나 하고 집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자식들한테도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의 어른들한테도 우리 집에 와서는 정치 이야기를 일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요,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절대 어떻게 안 되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바뀌지 않을 거니까 하지를 말고요. 대신 명확하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경고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때는 이혼하자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점점 상대가 보기 싫어져서 어느 날은 같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까지 도달할 겁니다. 오늘 닥터왕의 처방은요, 정치 이야기 듣기 싫으면 하지 말자고 명백하게 상대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계속하면 이혼하자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나를 개인적으로 무시하거나 폭력적으로 내 앞에서 발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해야 됩니다. 또 이번 그 안양의 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건 시청에 반드시 물어서 그래서 그 처리 결과까지도 분명히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는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닥터왕의 정치 견해가 다른 부부간에 대한 처방이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어도 같이 가는 길을 위해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얻은 기쁨 속에 그대 눈물 찾지 못할까. 차가운 현실에 저병 넘어 꿈꾸는 것이 잘못인가요? 어딘가에 있을 희망만한 게 그댈 그리도 두려운가요? 처음 가슴 깊이 새겨놓은 그 말들이 어느새 쓰러져가도 우리 갔던 걸음과 길 속면 넘어 어느 화창한 봄날 흩날리며 벚꽃